자, 같은 제목에 뇌과학이라는 말만 한 개 더 붙였습니다. 자, 외로움이라는 거가 이게 왜 외로움이 생기냐 하는 거를 근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외로움이라는 그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신경회로가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뇌 활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때 외로움이라는 거가 생겨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가 편도체 같으면은 그 편도체가 어떤 감정을 관할하는 감정 중추센터가 되어가지고 이게 감정이라는 어떤 기능을 떠안는다, 전적으로 이런 개념이지만은 외로움이라는 거는 어떤 뇌의 어떤 한 부분이 그 기능을 떠안는 게 아니라 뇌의 어떤 전반적인 활성이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외로움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거는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콕 집어가지고 이 부분이 외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외로움이라는 거가 뇌의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뭐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외로움이 일어난다. 그 광범위한 뇌의 작용을, 기능을 조절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가치체계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로움도 가치체계의 일환이 잘못되어 가지고 외로움이라는 가치체계를 불러일으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났다기보다도 잘못 작동한다. 영어로 말하면 dysfunction이다. DYS dysfunc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상이다. 고장이 아니고. 그래서 가치체계에 이상이 일어난 그런 정신적인 현상이다, 외로움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뇌간에서, 뇌줄기에서부터 그 뇌의 외로움이라는 거를 뇌 내의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관할하는 아주 광범위한 부위를 조절하는 그런 가치체계가 있고,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 그게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 도살 라피 뉴클리아이, 등쪽 솔기핵, 그러니까 여기 뇌간에 있는 라피 뉴클리어스, 라피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칭이 되는 구조를 가운데 딱 봉해 놨는 봉선, 그걸 라피라고 그래요. 가운데 여기 딱 정중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솔기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솔기 중에, 솔기핵 중에 이제 보세요. 폰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리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숨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 내에 있는 것도 있는데, 중간 내에 있는 요 라피 뉴클레아 중에 요 등쪽 부위에 있는 거, 배 쪽이고 등 쪽이고, 등 쪽에 있는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가 이게 외로움이라는 가치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런 전체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가 외로움이라는 거하고 외로움이라는 가치 체계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이 세레브랄 콜텍스에 나온 그 논문이었고, 원래 나온 논문이 이 논문이었죠. 그죠? 이 논문이었고, 원래 얼마 전에 4월 달에 나온 논문에서 보면은 이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신경
출력이, 신경 출력이 요 편도체의 일부인 요 베이잘 누클레우스 오브 스트리아 터미널리스라 그래가지고 선조 분계선 침대핵이라고 그러죠. 선조 분계선 스트리아 터미널리스 침대핵 베드 뉴클리어스 BNST 열로 이쪽으로 이렇게 투사하는 게 하나 있고, 다음에 아미그달라의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투사하는 게 있고, 다음에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뇌간으로 이렇게 투사하는 세 가지 투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투사하는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여기 뭐 세 갈래로 하는 거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아미그달라로 투사하는 아미그달라 중에 BNST도 아미그달라예요. BNST는 여어대쯤 있는 거고, 센트럴 아미그달라는 여어대에 있는 거겠죠. 아미그달라가 여기에 있으니까.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와서 여기서 대뇌 피질로 이렇게 가는 요게 외로움을 조절하는 그런 가치체계더라 하는 거를 이제 두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그룹이죠. 이 그룹에서 이 사람들이 2016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했었죠. 그죠? 셀이라는 아주 생명과학 잡지 중에는 최고의 잡지죠. 네이처 사이언스도 CNS, 셀 네이처 사이언스 CNS라 그래가지고 세 저널이 전부 다 탑 저널이긴 합니다만은 네이처하고 사이언스는 조금 짧은 연구들이고, 셀은 이건 아주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 그러면서도 새롭고 중요한 그런 엄청 연구가 많이 되는 그런 글을 싣는 저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016년도에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가 그 아이솔레이션, 론리니스를 반영한다는 것은 그거를 제어하는, 조정하는 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주 긴 논문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그거를 데이터를 이해한다고 한 오랫동안 2주 이상, 2주까지 걸렸었나 그래 걸렸고, 한 10여 년 더 이상 지나가지고 올해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올해 이제 조금 더 연구가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 중에 또 이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 프로젝션이 갈라지는데, 론리니스 같은 그런 정신 상태를 매개하는 거는 요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가는 요거더라. 요 BNST하고 벤트럴 테그멘탈로 가는 거는 다른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게 그렇게 밝혀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의 가치 체계의 일환으로서, 뇌의 가치 체계라는 거는 파일을 제가 뇌과학 부분을 따로 빼놨습니다.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고, 뇌간에서부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 안 그러고 이때는 신경 조절 물질이라 그런다 그랬죠.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여기서 분비되는 어떤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특정한 하나의 신경세포로 딱 1대1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광범위한 부분을 갖다가 농약 치는 헬리콥터가 그냥 밭에다 논에다 그냥 쫙 뿌려버리듯이,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모듈레이터, 그 뉴로 모듈레이터를 쫙 이렇게 뿌려버리죠. 그래가지고 뇌의 광범위한 부위에 대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너의 가치 체계라 그랬다. 가치 체계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쾌감을 느낄 때는 확 더 느끼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정신 더 바짝 차리게 하고 환기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가치 체계가 이게 이제 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연구의 진전이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외로움이라는 가치 체계에다가 아직까지 안 넣었었거든요. 조금 지나면은 가치 체계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지금 가치 체계가 아닌데 가치 체계를 얘기할 때 외로움이라는 것 하나의 큰 어떤 꼭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보고 있는 그 두 가지 연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편도초는 참고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가지의 그 작은 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센트럴 아미그달라라는 게 여기에 보인다 그랬습니다. 편도체는 전체적으로는 1200만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가지고 있다. 그 1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각각의 작은 핵 그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하죠. 자, 일부는 내장 감각을 받고, 이리도 받고 외부 감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입력 감각 정보를 분류를 해가지고 어떻다 하고 감정 표현을 하고, 또한 감정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충동, 모티베이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바텀업,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치밀어 올라오는 충동, 감정은 치밀어 올라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미그달라에서부터 위쪽으로, 전두엽 쪽으로 치밀어 올라오는 그런 상향식 충동,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센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의 가치 체계는 이거를 이 시스템을 뇌의 가치 체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통찰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도 다 같이 뇌 안에서부터 뇌 전체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다 같이 공부하고 아는데, 이런 사람은 이거를 가치 체계라는 그런 개념으로 통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천재라는 거죠. 같이 알아도 차원이 다르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이 에델만이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항체 구조를 밝혀가지고 항체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 의식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의식에 대한 그 책이 하나가 Wider Than the Sky라는 이 책인데 얇습니다. 그렇게 뚝 문고판 정도 돼요. 우리말로는 내는 하늘보다 더 넓다. 저는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느낌이 되면 그런 느낌이 오는데, 제목을 어쨌든 여기는 번역하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여기에 뇌의 일반적인 그 작동 기능, 회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그러니까 뇌가 처음에 신경세포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수정 100일 때쯤에 최고 숫자로 많아지거든요. 뇌신경세포가.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서로 스크럼을 짜죠. 네트워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뇌의 기능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경세포 한 개 한 개는 기능을 하지를 못하죠.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그 네트워크가 어떤 입력 네트워크, 그 다음에 중간에
숨은 네트워크, 출력 네트워크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면서 네트워크의 신경회로의 어떤 회로가 활성을 가질 때 뇌의 기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회로에 끼지 못하면 결국 쓸데없는 신경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 신경세포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드롭 아웃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나가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그 네트워크에 끼어진 세포들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 개념을 뉴럴 그룹 셀렉션이라고 그래요. 다윈이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연 선택, 자연 도태라고 번역을 우리말로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인데 유리한 그런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진화가 된다. 그게 이제 내추럴 셀렉션 개념인데 뇌에도 마찬가지 그런 셀렉션이 된다. 뭐가 셀렉션이 되냐면은 그룹들이 셀렉션이 된다. 뉴럴 그룹 셀렉션이다. 그거를 뉴럴 다윈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자연 선택에서 진화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뇌에서는 그 뉴럴 다윈이즘인데 뉴럴 신경회로가 다윈의 어떤 자연 선택 같이 개념으로 선택된다. 그러니까 뉴럴 다윈이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룹에 끼어야지만 살아남는다. 그 뉴럴 서킷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의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래에 연배가 조금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만 보다가는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분이 가치체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체계를 한번 보면은요, 저희 가치체계에 안토니오 다마시오가 한 얘기를 보면은요, 이게 그래서 2001년도 이 논문입니다. 이게 다마시오하고 분이 썼는데 이게 이제 가치체계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모식도로 설명하니까 조금 다르죠. 여기가 뇌줄기, 뇌간입니다. 시상이고요. 여기 뇌간이 여기 있고 시상이 여대 부분이 있죠. 지금 이거는 여기가 시상을 표시하는 겁니다. 오른쪽 시상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상이 있고 여기서 시상을 거치지 않고 가는 이런 가치체계가 있고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베잘 포브레인이 여대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죠. 이리 거쳐서 간다 이런 의미인데 별로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어쨌든 시상을 거치지 않고 뇌 전체로 가서 뇌를 각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한 뇌의 전반적인 각성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5-HT라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다음에 도파민, 그다음에 아세틸콜린,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와가지고 베이잘 포브레인을 통해서 뇌로 이렇게 뇌의 광범위한 부분을 조절을 하는데 뇌 전체를 각성시키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놓는 이거는 뇌 전체를 각성시킨다 그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뇌 전체 말고 뇌의 광범위한 부위를
조절을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특이한 부분들을 이렇게 각성시키는 게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 다음에 세로토닌 시스템, 도파민 시스템, 아세틸콜린 시스템, 이 네 가지 시스템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또 나올 텐데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거는 여기는 뭐 전부 다 뇌 전체로 다 가는 걸로 표현해 놨습니다만은 가는 부위들이 그래도 좀 한정돼 가지고 있죠. 각각의 뉴로모듈레이터에 따라 가지고 가는 부위들이 조금 한정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각각 다른 그런 가치 체계를 활성화시키고요. 여기 보면 글루타메이트 시스템도 또 있습니다. 그죠? 글루타메이트 시스템도 이렇게 가기도 하고, 다음에 시상을 거쳐서 가기도 하는데,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기억납니까? 도살 라피뉴클리어스에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면서 뉴로 트랜스미터, 정확하게는 뉴로 모듈레이터를 분비를 하는데, 도파민도 분비를 하고 글루타메이트도 분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를 분비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생쥐에서는 그 도파민, 그러니까 도파민너직이라는 말을 쓰죠. 도파민 분비성, 도파민너직하고 글루타미너직,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하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게 아직 이렇게 세그리게이션이 되지 않았다, 세퍼레이션이 되지 않았다. 두 뉴로모듈레이터가 같은 핵에서, 도살 라피뉴클레스라는 같은 핵에서 분비가 되죠. 아직까지도 진화적으로 분류가 세그리게이션, 세퍼레이션이 되지 않았다 하는 거가, 사람에 와서는 그게 여기 도파미너직 그 시스템하고 글루타미너직 시스템이 분비게 갈라졌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진화가 되어 오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더 세밀화된다 그럴까, 복잡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자는 게 아니라 이 뇌간에서부터 대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 가치 체계가 있다. 그 가치 체계 중에 외로움이라는 가치 체계가 여기 하나 더 첨가가 될 거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논문을 낼 때만 해도 아직까지 가치체계 중에 외로움이라는 가치체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특별히 언급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는 외로움이라는 것가 다시 하나의 중요한 꼭지로서 아마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더 진화가 되면서 글루타마터직 시스템이 하나 또 이렇게 새로 생겨났다, 갈라져 나왔다, 여기는 갈라지지 않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은 재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 이게 밑에서부터, 뇌줄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ascending, 뇌줄기에 있는 reticular formation이라는 그물신경망의 핵이 있고, 신경세포들의 커다란 신경세포들의 핵은 여기에 있고 축삭을 크게 이렇게 내가지고 뇌의 전반적인 부분을 액티베이션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각성도를 조절을 한다. 그 각성도는 뇌 전체를 얼마만큼 깨어있게 하느냐, 졸립거나 깨어나거나 하는 그 정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 시스템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뇌 전체를 활성을 조절하는 거, 이게 이제 뇌 전체의 각성을 조절한다고 보면은 그렇지 않고 환기,
이게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이죠. 쾌락 도파민 시스템이고, 기분 세로토닌 시스템, 학습, 세로토닌만, 세로토닌이고, 아세틸콜린이가 헷갈렸습니다. 학습은 아세틸콜린. 이 네 가지 시스템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는, 요 네 가지 갈라지는 거는 요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여기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세 가지, 네 가지. 글루타메이트는 또 뭐 다른 어떤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 갖고는 자세히 저도 공부를 안 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이제 기분에 대한 것도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기시키는 것 같은 거, 예로서 이제 고등학교 때 기차 위에 사람 타지, 사람을 기차 타는 이런 거, 이때 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됐었다. 그래서 기억력이, 여기에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가치가 확 부여됐다. 그래서 가치체계라 한다. 쾌락 가치체계도 있고, 다음에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시스템도 있고, 다음에 공부할 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아세틸콜린 시스템도 있다. 그래서 대뇌에 이제 그래서 외로움을 처리하는 영역이 뭐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봤던 게 이 템포랄 로브잖아요. 템포로 브라이아탈 로브의 정션,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게 제일 첫째 논문에서 봤고, 그 다음에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 이 논문에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적게 느끼는 사람 쭉 이렇게 분포도가 있는데, 남성, 여성 또 구분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어디하고 강해지는 연결 부위를 받느냐면은 inferior frontal gyrus, 요 보이죠, 그죠? inferior frontal gyrus, 이 부위하고 연결이 강해지는 부위를 찾아봤다. 왜 이 부위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콕 집어서 찾아봤느냐 하면은, 이 부위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 부위가 superior frontal gyrus, middle frontal, superior frontal은 위쪽이고요. middle이고 inferior frontal gyrus,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 이게 브로카 영역이라 그랬죠. 이 부분이 브로카 영역, 말을 하게 하는 말의 운동 영역, 브로카 영역에서 언어 처리, 브로카 영역이 있어가지고 언어 처리하고 관련이 많고, 다음에 이게 결국 운동 영역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영역이 되는데, 운동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외로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능이고, 외로움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여기 자기의 어떤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 특히 좌쪽, 이쪽이 좌쪽이잖아요. 좌측 inferior frontal gyrus가 어떤 억제 기능이다. 그러니까 자기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고, 노고라는 게, 어떤 행동을 고는 하자는 거고, 노고는 스톱. 그러니까 고, 노고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충동 조절이죠, 그죠? 충동 조절, 행동의 억제, 이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워낙에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전체 다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감정 조절, 충동 억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충동 억제 이 부분하고 관련된 요거하고 어떤 부분이 관련됐을까,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더 강해졌을까 하는 것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피어리어 프론탈 자이러스를 그 기준점으로 시드로 결정하고, 자, 요거하고 연결이 강해진 거, 기능적으로 강해진 거를 찾아보니까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 저는 이게 눈에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진짜 금방 눈에 안 들어오겠죠. 자, 요 부분에서 이게 좀 우뇌잖아요. 이게 좌뇌고, 안쪽 면이고, 바깥쪽 면이고, 안쪽 면에 있죠. 지금 이거는 좌뇌의 안쪽 면을 보는 거잖아요. 좌뇌의 안쪽 면, 여기를 지금 여기 보는 거죠. 우뇌의 안쪽 면, 우뇌의 슈피어리아 쪽, 위쪽, 우뇌의 위쪽, 좌뇌의 위쪽. 여기는 좌뇌를 보는 거니까 좌뇌의 안쪽.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싹 들어오면 훨씬 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건 superior parietal lobe, superior parietal 두정엽 쪽에 요 위쪽 요 이제 봅니다. 요거하고 연결이 잘 돼 있더라. 자, superior parietal lobe 먼저 보면은 요거죠. 여기 superior parietal lobe고, 자, 그 가쪽에서 보면은 여기, 위쪽에서 보면은, 그 그림이 지난 시간에 어디 있었는데, 하여간에 이쪽이고요. 여기하고 강하게 연결되더라.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하고,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 그 다음에 전 운동 영역, 이쪽하고도 연결이 잘 되더라, 강하더라. 자, 이렇게 연결이,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되더라.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되더라, 강해졌더라.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superior parietal lobe죠. 여기가 superior parietal lobe, 여기하고 뒤쪽 이쪽 부분하고요. 아니,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 영역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1차 운동 영역이고, 이게 전 운동 영역이고, 이거는 보조 운동 영역이고, 1차, 2차, 3차 운동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려면은 앞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모집이 돼야 되고, 그 실행하는 쪽으로 신호가 가야 되고, 이쪽은 실행하는 쪽이죠. 여기에 신호가 오면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신호는 무조건 이게 뇌간 척수를 통해서 근육으로 가서 운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신호가 오면은 이건 실행이 일어나는 거고, 이쪽은 계획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운동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운동 영역인데, 여기하고 inferior frontal gyrus하고 왜 이 운동 영역하고 그 다음에 superior frontal lobe하고가 연결이 강해졌을까? 자, 이거는 그 운동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곤란하고 거울신경계통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운동 영역에 대한 겁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요게 중심고랑이죠. 그죠? 센트럴 서커스 중심고랑 앞쪽이 운동 영역이고, 중심고랑 뒤쪽이 몸 감각 영역이라 그랬죠. 그죠? 몸 감각 영역입니다.
머리입니다. 머리. 이상하시겠는데. 조금 비슷하면서도 뭐 좀 다르다, 그죠? 확실히 손에 운동 영역 쪽이 더 많이 할애가 됐죠, 그죠? 손하고 입, 혀에 훨씬 더 운동이 더 민감하다, 감각보다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인피어리 프론탈 자이러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강해졌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걸 운동 영역하고 연결이 강해졌다,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좀 곤란하더라. 운동 영역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게 어떤 한 부위가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은 절대 없다. 워낙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얽혀 있고, 그게 뇌는 그 다른 뇌 부위들하고 11차원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뇌 부위든 어떤 기능에 관여하지 않는 기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더 강하게 기능하느냐, 관여하느냐에 따름이지, 어느 기능이라도 관여하지 않는 뇌 부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1차원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위들이,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이 부위들은 사실은 거울신경계통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남의 마음이나 남의 행동이나 남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공감하는 그런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 기능 쪽에 이 부분의 공감은 상대방의 근육 운동을 모방하는 거다, 공감하는 거다. 말이 이제 공감이고 모방이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이게 눈치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눈치 긁는 거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강한 사람일수록 눈치를 심하게 더 긁더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게 이해가 가죠, 그죠? 외로움이 심한 사람들은, 외로움이 안 심한 사람, 내 같은 사람은 뭐, 남이 뭐라 하든, 남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나도 놈이지, 못하고, 뭔 신경을 써. 그렇지만은, 이게 불안하고, 이렇게 외롭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자꾸 이렇게 남의 행동에 관심이 많고, 눈치를 긁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눈치를 긁는 이유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이라고 느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내한테 위협을 준다, 상대방의 행동을 위협 행동이라고 간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상대방의 행동을 긁을 수밖에, 눈치를 긁을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눈치 긁는 게 더 강해지더라. 그리고 어텐션이 더 강해지더라. 눈치를, 상대방의 그 행동적인 거를 눈치를 긁고, 뭐 행동뿐만 아니라 이쪽은 이제 말하고도 관계된다 그랬죠. 이쪽이 브로카 영역으로서 말하고 관계가 되고 언어 이해하고 관계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 행동 이런 거에 눈치를 많이 긁고, 슈피리어 프라이탈 로브가 또 강해지더라는 건 어텐션이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 하는 어텐션, 이쪽에 어텐션이잖아요. 그죠? 주의로 해석한다. 슈피리어 프라이탈 로브, 이거는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어텐션이 되더라. 비질런스라는 거는 그 보초 서는 거, 보초병이죠. 보초병. 그러니까 상대 신경의 움직임을 이렇게 살피는 보초, 어텐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이퍼 비질런스 하더라. 과잉 주의를 하더라.
이게 외로움에 처한 사람의 특징이더라. 어텐션이 이게 만호예요. 의근. 지금 의근이 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저 혼자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만호가 이게 만호라고 확신합니다. 어텐션이 만호니까. 근데 만호가 여기 superior parietal lobe 여기에도 만호가 있고 이거는 뇌의 등 쪽이잖아요. 등 쪽이기 때문에 도살 attention network이라고 그러고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게 inferior parietal gyrus 여기에요.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살 attention network이 여기에 있죠. 그죠? 이게 중심고랑이 여기 있고 여기가 몸 감각 영역이죠. 그죠? 앞이 운동영, 1차 운동 영역이고 몸 감각 영역 뒤쪽인데 도살 쪽에, 등 쪽에 이게 도살 어텐션 네트워크. 이게 만호예요. 아래쪽에도 있어요. 아래쪽은 좀 더 퍼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inferior frontal lobe잖아요. 여기가 inferior frontal lobe. inferior, middle, superior frontal lobe. superior, middle, inferior frontal lobe 여기잖아요. 이게 ventral attention 아래쪽에 있는 의근, 위쪽에 있는 의근 그렇습니다. 이게 뇌의 위쪽에 있는 의근, 아래쪽에 있는 의근. 자, 이거하고 위에 이 프론트 플라이어트 이게 cognitive control network이에요. cognitive control network. 인지 조절 신경망. 저는 이거를 사티 신경망이라고 보죠. 물론 여기 사티를 포함해 가지고 반야, 해탈, 열반 신경망이 여기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고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있죠. 이게 만호 네트워크이다. 여기 만호 네트워크이다. 이게 의근 신경망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예를 들면은 시각 신호 전달 이게 이렇게 등 쪽으로도 올라가고 아래쪽으로도 올라가거든요. 아래쪽으로 가는 것은 모양새, 위쪽은 움직임. 어떤 형체가 있으면은 색경이 있으면은 위쪽으로는 그 대상이 움직이는 게 분석돼 가지고 들어가고 전두엽으로. 사티신경망, 여기는 전두엽이라 합시다. 그냥 전두엽으로 들어가고. 모양새는 측두엽으로 와서 해마를 통해서 이리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는 길목에, 여기에 의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의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를 잡아서 전두엽으로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법경이 되죠. 내 활성은 법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법경을 포섭을 해서 의식으로 보내주는 것. 그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불교 쪽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 누가 이런 거 갖고 논문 써요. 정말 좋은 논문이 됩니다. 획기적인 논문이 되죠. 저는 이미 책으로 이렇게 벌써 몇 군데 써놨기 때문에 그래도 논문으로 쓰는 거는 또 다른 의미죠. 봐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길목에, 이 글 길목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게 superior parietal lobe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전두엽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의근이 있고, 이쪽에 의근이 있고, 사실은 의근을 여기는 두 군데만 도살하고 벤트랄만 표시를 했지만은 더 넓게 분포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의근이 더 강해졌더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 거울신경계통이, 그러니까 남의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 혹은 마음 읽기를 하는 거울신경계통이 더 강해지고, 그거는 즉 눈치 긁는 게 더 강해지고, 그 속에는 attention이라는 기능이 더 강해졌더라. 그러니까 의근 기능이 더 강해졌더라. 꿈보다 해몽이죠, 그죠? 해몽을 더 잘하죠.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예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교적인 것까지 더 가미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공감이라는 거를 잠시 또 리뷰를 해보면은, 세 종류의 공감이 있다. 크게 세 종류라는 거지, 사실은 더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남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공감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런 마음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꼭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내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울신경세포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울신경세포들이 분포하고 있는 데다. 그래서 내가 직접 행동을 할 때 이런 뇌활성을 가졌다면은 보는 때, 남의 행동을 볼 때는 보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전달 되니까 이렇게 이게 공통되는 그런 뇌신경들이 있더라. 이거를 거울신경세포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각 기능마다 거울신경세포들의 활동들이 분포가 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렇고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는 것도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것은 김연아의 행동, 운동을 공감한다는 것은 이런 운동하는데 필요한 운동신경세포들의 활성이 내가 이 운동을 보는 그 순간에 뇌내에서 쫘르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뇌활성이 쫘르르 일어나면은, 뇌활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기억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쫘르르 일어나는 거는 학습하는 시간이고, 학습을 하면은 반드시 학습에 대한 결과, 기억이 남는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얘가 이제 다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반복하면은 김연아가 하듯이 이렇게 트리플, 점프해가 트리플로 도는 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아기 때부터 이제 이런 거 잘 배우잖아요. 그죠? 동물들도 잘한다는 거를 내가 카톡에 올렸고. 자, 동물에서부터도 거울신경계통이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 거울신경계통은 인슐라 여기요. 너무 아프죠? 인슐라는 하루에 다 맞을 수 없으니 어떻게 나한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물리치료도 발목이 하고. 너무 싫어요, 발목이. 싫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손현주 선생님. 죄송합니다. 뇌섭렵이 돼가지고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내가 나라는 어떤 내가 여기 있는 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상상하면서 그 나에 대한 그거를 만드는데 그게 요 뇌섭렵이 만듭니다. 특히 뇌섭렵 중에 앞쪽여기가. 그래서 이게 자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또 감정의 중추가 편도체라고 그랬는데 편도체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인슐라를 통해서 전전두엽으로 들어가죠. 자, 인슐라의 그 앞쪽 이거는 전전두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감정이
구체화, 그러니까 느낌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위다. 물론 여기서만이 아니고 더 앞쪽으로 여기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 이쪽으로 올라와서 그 정신적인 게 완전히 여기서 느끼는데 인슐라도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감정 공감에서 요 안티어리어 인슐라 요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안티어리어 싱귤릿 콜텍스 이 부분 이게 싱귤릿 콜텍스 여기가 싱귤릿 콜텍스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가 굉장히 강하게 공감을 하더라. 이게 공감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슈피리어 한명공이가 네요.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 이쪽 너머라 그랬죠. 여기 너머 거기가 공감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슐라, 이게 앞쪽 인슐라, 안티어리어, 포스티어리어 인슐라, 안티어리어 인슐라, 포스티어리어 인슐라 그렇게 나누죠. 이 안티어리어 인슐라 이쪽이 감정이 전부 이쪽으로 모인다 그럴까 내장 감각, 외부 감각이 여기에 모이죠. 그래서 남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감정의 반응이 안티어리어 인슐라 여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싱귤릿 콜텍스가 여기인데 여기 앞쪽 부위에 안티어리어 싱귤릿 콜텍스 요 잘못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들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이 안티어리어 싱귤릿 콜텍스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싱귤릿 콜텍스가 이렇게 돼요. 자, 이 부분 요 ACC가 이렇게 와야 되고 그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 여기 자, 이렇게가 강한 그 감정 공감을 불러일으키더라. 이 부분들이 감정 공감, 이거는 운동 공감하는 데고, 이거는 남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 읽기라, 혹은 마음 이론, 말 그대로는 마음 이론이죠, 그죠? 마음 이론, 마음 읽기입니다. 마음 읽기. 자, 이런 공감을 하더라. 그리고 일반 지능신경망. 아까 의근 얘기할 때에 이 부분이 inferior frontal gyrus가 있는데죠, 그죠? 중심고랑이 여기 있고, 중심고랑 뒤쪽이 몸감각 영역이고, 여기가 몸감각 영역, 요 앞쪽이 운동 영역이고, 운동 영역이 몸의 운동 영역이 여기 이렇게 되고 말할 때 브로카 에어리아가 여기에 있고 말 운동 영역, 몸 근육 운동 영역, 인피어리어 프론탈 콜텍스 혹은 로브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인피어리어 프론탈, 미들 프론탈, 슈피어리어 프론탈 로브, 인피어리어 프론탈 로브 혹은 자이러스 여기하고 슈피어리어 프라이어탈 로브 이 부분이 의근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기억납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의근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여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의근이고 강하게 연결됐다 그랬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자, 그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의근이 아까 얘기한 슈피어리어 프론탈 로브, 인피어리어 프론탈 로브 혹은 자이러스 여기라는 거죠. 여기에 이게 이 두 개가 제가 의근이라고 그랬는데 의근이가 어텐션 하기 때문에 도살 어텐션이고 벤트럴 어텐션 네트워크가 여기고 도살 어텐션 네트워크가 여기다. 그러니까
그 인지 조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 제가 이제 불교에서 의근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어텐션이니까 의근이라고 이해를 하고, 근데 여기에 의근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 부위에 이런 신경세포들이 많아요. 펀 이코노머 뉴런이라 그래가지고 벤 뉴런, 아주 큰 뉴런입니다. 그래서 엑손도 커다랗고 덴드라이트도 커다랗고, 여기 이제 엑손은 표시가 안 됐는데 어쨌든 가지돌기가 커다랗게 있어가지고 엄청 무지막지하게 큰 이런 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큰 그물을 갖고 있는 그런 신경세포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가지고 있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G자 모양으로, G를 여기 표시를 해보면은 G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왜 G라고 표시했느냐 하면은 General Intelligence Network. General Intelligence Network을 이루는 그 신경망이 아마 이런 벤이 분포되어 가지고 있는 이 신경세포들이 만드는 망일 거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올리버 버터턴이라는 사람이 폰 이코노머 뉴로 이거하고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하고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해서 낸 논문이에요. 21년도에. 그러니까 벤 신경세포, 이 커다란 신경세포가 분포했는 곳을 내에서 전체적으로 DNA 피지에서 보니까 이렇게 분포해야 돼 갖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그 의미를 추출해 냈는데, 그게 아마도 일반지능신경망을 만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지능신경망을 만드는 것이, 나는 다시 그게 의근신경망이라고 불교적으로 내가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일반지능신경망을 의근신경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오죠, 그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근에 보습되면은 의식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의근이잖아요. 일반지능신경망에 보습이 되면은 의식에 들어온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네트워크에 포섭이 돼야지 그 신호가 이 전전두엽으로 들어와서 의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네트워크, G 네트워크를 이루는 신경세포들이 펜이라는 폰 이코노머 뉴런들이고, 그거를 불교에서는 의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의근이라는 것은 법경을 포섭하는 감각기관인데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들로 돼가지고 있고, 그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이고,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경세포가 벤이더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겁니다. 여기 지금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특수지능을 관할하는 그런 신경망들도 따로 있을 거다. 특수지능 신경망들이 있고, 특수지능 신경망이라는 것은 음악을 잘한다든가 어떤
어떤 예술 중에 뭐를 뭐 음악을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든가 뭐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거 그런 걸 특수지능이라 그러고 자폐아들이 그런 기능을 흔히 내잖아요. 그는 특수지능이고 그 특수지능을 다 커버하는 아우르는 그런 지능망이 그 위에 한 차원 높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지능신경망이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이거 우리 봤습니까? My name is Stephen Wilshire. I'm an artist. New York is one of my favorite cities of the world. Tall buildings, street scenes, and the yellow taxis. I was very lucky to do the panorama drawing of the Manhattan skyline from the memory scenes from up on the helicopter. It's so beautiful out there. I am Annette Wilshire, and I am sister to Stephen Wilshire. It's great to be here and be able to watch Stephen in the Empire State, drawing the Empire State. It's a great accomplishment for him, and as his sister, I'm really pleased that he's doing something that he's really very passionate about. He can memorize the city so well, but you have to remember Stephen's been to New York quite a few times, well over 8-9 times. So his memory of the skyline is still the same, it's just adapting to the new buildings that are now added to the skyline. I think that's still quite a remarkable thing to have, and be able to hold that memory for as many years as he has. He enjoys it each time. It's always very exciting to do New York skyline, and especially because the Empire State is in it. So. 예, 방금 보셨죠, 그죠? 이 스티븐 윌트셔라는 이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폐증 환자가 아까 보다시피 헬리콥터를 타고 맨하탄 위로를 한번 휙 돌고는 제약의 화실에 들어가 이게 그대로 그립니다. 사진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이런 그 능력, 이런 지능은 특수지능이죠, 그죠? 일반 지능이 아니죠, 이런 거는. 특수지능입니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보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폐아예요, 자폐아. 자, 이런 거는 이 기능 중에 특수지능들이고 이 특수지능들 위에 보다 높은 차원의 일반 지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일반 지능을 만드는 그 네트워크, G 네트워크가 있고, G 네트워크 아래에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는, 언어를 잘하는, 음악을 잘하는, 수학을 잘하는, 자연을 어떻게 박물학자들 같은 자연을 잘하는 이런 특수지능들이 있고, 그 특수지능들을 다시 아우르는 그런 지능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지능, 이거가 일반지능신경망이다. 이게 잘 발달됐을 때 우리는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지능망, G 네트워크를 이루는 게 팬 신경세포들이고 G 네트워크가 의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발달돼야지 반야가
발달하고 해탈열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모든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뇌 활성이 결국은 G 네트워크에 포섭돼 가지고 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G 네트워크 이게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 머리가 총명하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한번 들으면은 그거를 바로 피아노로 쳐버린다 그래요. 음악에 대한 그런 지능이 천재성이 있는 그런 그 자폐하고 우리 시골에 문창구입니다. 창구가 있어요. 문창구. 얘 거의 바보 수준이에요. 자기 혼자 버스 번호표를 못 읽어가지고 저 혼자 그 시장에도 못 가요. 그런데 이 경욱이 고치는 데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경욱이 소리만 들으면 어디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가 봐요. 이런 게 이제 특수지능이에요. 특수지능이 일반 지능 아래에 각각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학 아무리 잘해도 이 친구 뭐 국어 능력도 떨어지는 친구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건 특수지능이다. 사실 특수지능 한 개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뭐 다 일반 지능이 좋게 하려고 가위하고 난리죠. 물론 뭐 일반 지능이 좋아야 되죠. 그죠? 원만한 사람이 되려면. 교수님, 그 특수지능은 어떤 사람도 원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태아인가 아니면은 그 특수지능이 있는 사람의 그 유전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특수지능이 태아된 것인지 원래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태아가 돼가지고 그걸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병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후에 자기 부모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어떤 병적인 현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까? 특수지능이라 그래가지고 다 병적이라 그러면은 그는 어폐가 있는데 이런 그 방금 보여드렸던 윌트너 같은 그런 정말로 특이한 그런 뛰어난 특수지능 이런 경우는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원인은 잘 모릅니다만은 추측하건대 자폐아들이기 때문에 자폐라는 거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신경세포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회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회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만들어졌다가 즉 시냅스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생겼다가 그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시냅스들을 점점 이렇게 솎아내 나가는 나무 같으면 전지를 한다, 프루닝 한다 그러거든요. 그 프루닝 하는 그런 과정이 거치는데 그게 잘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인 뇌기능을 일으키는데 그게 프루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잘 솎아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많은 연접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너무 복잡한 신경회로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행동에서는 자폐증 증상을 보이고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감정의 어떤 원만하지 못하는 그런 좀 잘못된 정신을 보이는 그게 이제 병이잖아요. 그죠? 그게 자폐증이고 그런 자폐증의 사람들 중에 특이하게 어떤 신경회로가 방금 본 것 같은 그런 기도 안 찬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일종의 병이죠. 그죠? 병인데 뭐 나쁘지 않은 병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른 하나 신경 그 자폐증에서 보면은 제가 그 비디오를 우리 학교 우리 이 강좌에 들려드렸는지 안 들려드렸는지 지금 뭐좀 기억이 혼동돼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여기에 자폐증 아동을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서울의 그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한 2, 3분 동안 보라 그럽니다. 보고 물어봅니다. 신림역 지하철 번호 몇 번이지? 그러면 금방 얘기합니다. 신림역에서부터 저쪽 어디 뭐 어디죠? 이쪽에 동국대역까지 올라면은 역 몇 개 지나야 되지? 뭐 몇 개 금방 얘기를 해요. 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고 요일 또 그냥 무작위적으로 2029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 하면 수요일 하고 금방 답합니다. 이거 뭐 생각하고 할 그런 그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답해요. 진짜 이 애들이 2명이 그렇게 답을 하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능 같은 경우는 자기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답이 나오는지 몰라요. 답은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런 내기는 이게 결국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그 논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뇌에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그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 잘못이라 하면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잘못 형성된 뇌신경망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병이라고 좋게 보면은 병이 아니고 뭐 정상적이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병이죠. 뭐 그게 뭐 부모님하고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거가 뭐 신내림해가 그렇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뭐 무당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그 굉장히 연구 시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번뇌를 없애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이전에 생명통, 육신통 같은 걸 있었다고 경제에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안 되지만 수행으로 해가지고 육신통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스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육신통을 쫓아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전에 그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또 이거 한 것도 그럼 수행해가지고 자기 몸만 편안하고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은 이거 육신통은 제가 생각하기로 이게 수행하다 보니 그걸 얻으려고 해가지고 얻으시는 게 아니고 애기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젖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크다 보면 한 애기들 때는 500g 못 들다가 20살 되면은 한 10kg도 그냥 손쉽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kg짜리 무슨 물건을 들기 위해서 20살까지 안 살고 그냥 해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면은 어떤 이런 일반적인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어떤 능력들이 원래 내재되어 있든지 내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원래부터 기반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불교적으로도 아주 심오한 그런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육신통 경전을 저도 뭐 초기 경전을 여러 군데서 육신통 얘기 나오는 걸 많이 보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게 뇌과학적으로 이제 뭐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뇌과학이 뭐 접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뭐 허황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뭐 하여간 그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럼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예. 이 비디오만 보고 What I'd like to do now is actually show you how the brain changes dramatically as a person begins the transcendental meditation technique. 트라비스라고 I've done this 명상 뇌과학 4 전문가죠. points on the scalp. This front top one is the front left of the brain. This bottom fourth one is the front right. These are eye blinks here. These two are in the back part of the brain. So those are the eyes of the front part of the brain at your executive centers. The back. 내 소리는 막 좀 줄여버려야 되겠다. 뇌파를 보는데 아예 줄여버릴게요. What's going on in the front of the brain? 조금만. Active. How thick these signals are. This is very 자, 아까 important. 보니까 What we'll do now is we'll have Narayana close her eyes and she'll begin the TM technique. And what you'll notice is one thing is 이제 뇌파 센서가 굉장히 많죠, 그죠? 앞에 전두엽에, 측두엽에 뭐 많은데 그 중에 앞쪽에 거하고 뒤쪽에 거만 지금 분리해 놨습니다. Now close your eyes. 자, 이제 명상에 들어갔거든요. 명상에 들어가니까 이 파가 무슨 파 같아요? 알파파죠, 그죠? 알파파가 나옵니다. 이 초월 명상하는 분이라요. Spend 6 seconds. Now notice this back part of the brain. Here's rhythmical alpha activity. 알파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베타파거든요. 알파파가 나오죠. Close your eyes, that part of the brain can rest. Notice as well, we see this rhythmical resting rhythm of the cortex here in front of the brain. The whole mental chatter that's constantly going on, evaluating, deciding, planning, worrying, all of that is settling down as the whole conscious experience is becoming more whole. Complete. What we'll do now is just watch the brainwaves for about 2 minutes while Narayana meditates. 예, 앞쪽에 2개, 뒤에 후두엽에 2개 이렇게 빼갖고 그 채널들만 보는 겁니다. 야, 굉장히 좀 깊게 명상에 이제 들어가니까 알파파가 쭉 이어져 나오죠. 중간에 주황색은 그럼 주황색은 무슨 세 번째 거 빨간색 밑에는 무슨 파인가요? 이게 지금 알파파라고. 그 아래 거는 이것도 알파파고. 이제 이게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위 이게 센서의 위치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4개의 센서를 지금 보여주거든요. 밤색하고 빨강이 앞이고 노란색 쪽이 뒤쪽인가요? 아마 이게 뒤쪽이고 이게 앞쪽이고 그럴 겁니다. 예, 저 2개가 앞쪽이고 요 2개가 뒤쪽이고. 그러니까 전두엽의 뇌파고 이렇게 후두엽의 뇌파고. Notice as soon as I spoke, the frontal alpha disappeared. What happens is during TM, the attention is turned within. All of mental awareness is shut down. You hear a sound, attention goes without. And as attention 자, goes 눈을 뜨니까 이제 다시 베타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앞에 눈 감고 명상할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파동이 뇌파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 공조돼 가지고 일어난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여기 보면은요, 뇌파가 이거 앞쪽하고 전두엽하고 뒤에 후두엽하고가 이 뇌파가 일어나는 파동이 공조됐죠, 그죠? 같이 일어나죠.
한 개가 돼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가 뇌의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공작공작 같이 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뇌가 통일성 있게 통일돼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뇌를 기능을 갖다가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거를 이 G 네트워크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 여기 뇌활성하고 뒷부분에 뇌활성하고가 하나가 돼가지고 활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결국 G 네트워크가 활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명상을 하면은 다른 많은 그 생각들이 잠잠해지면서 G 네트워크가 활성을 갖더라. 이게 결국 폰 이코노모 뉴런이 만드는 G 네트워크, 의근 신경망을 활성시키더라. 의근 신경망을 자꾸 활성시키면은 의근 신경망이 강해진다고요? 그죠? 마음은 자꾸 쓸수록 강해집니다. 결국 스는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벌써 수행 많이 하신 큰 스님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굉장히 뭐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빨리 이렇게 판단하시고 빨리 알아차리시고 그래 하십니까? 이게 극도로 강해져야지 열패탈 열판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G 네트워크가 의근 네트워크이다 하는 거. 그 의근 네트워크가 벤이라는 커다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이따가 보면은 각각의 그 DNA 피질에 번호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번호를 브로드만 에어리아 넘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신경세포들의 어떤 그 조직적인 어울림, 신경세포들의 어울림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라가면서 신경세포들의 모임새가 비슷하더라 하고 기능은 전혀 모르고 1900년도 이때 초에 이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세포들의 모양새라든가 어울림이 비슷한 부분들끼리.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기능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참 이런 사람들이 참 대단한 과학자들이죠.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중심고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쪽은 몸 감각, 앞쪽은 운동. 6번 이게 이제 전 운동 영역.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 서플리멘터리 보조 운동 영역이 있고 여기가 1차 시각이잖아요. 2차 시각, 3차 시각. 이쪽이 청각. 여기 브로카 에리어가 여기 있고. 모양새하고 기능하고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기능에서 구조에서 기능이 나온다는 게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15분에는 발표를 하시죠. 해능 스님하고 도선지님. 여기 도선지. 먼저 하시겠어요? 쉬었다. 먼저 발표를 하고 남는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재개하겠습니다.